안녕하세요. 재미로 수학 업로드하는 재수없는 랑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하려면 당연히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수와 로그는 제 영상을 제가 찍은 바로 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수와 로그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 그 영상을 꼭 보고 공부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수함수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수함수는 그 지수 자리가 x가 들어가는 형태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y는 a의 x제곱을 밑이 a인 지수함수라고, 밑을 a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일단 지수함수를 얘기할 때 a는 1이 아닌 양수라고 정의를 해요. 자, 이 범위가 아니면 우리가 함수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범위는 이렇게 주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함수하면 보통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x절편과 y절편, 그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보통 배워요. 자, 빨간색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하면 함수에서 크게 살펴볼 건 뭐냐면요,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특징, x절편, y절편, 혹은 그래프 개형,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우리 1차 함수는 뭐 직선으로 생겼다, 2차 함수는 이렇게 포물선 모양을 갖고, 뭐 무리함수라든지 아니면 유리함수라든지 이런 그래프 개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지수함수의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a가 1보다 큰 경우와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인 경우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가 1보다 큰 범위와 0부터 1 사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나누는 요 기준은 거듭 제곱했을 때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쉬운 예로 뭐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a를 2라고 생각하시고요. a가 0부터 1 사이일 때는 a를 2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가 2일 때를 그리는 것과 a가 1보다 클 때는 사실상 그래프의 모양은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쉽게 말해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이제 순서상을 찾아야 되겠죠? x가 1일 때 y 값은 2, 0일 때는 우리 2의 0제곱은 1이죠. 1. 그리고 2일 때는 얼마가 돼요? 4. 3일 때는 8.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제가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게 돼 있어요. 네, 좀 좌표가 안 맞는데. 자, 어쨌든 이런 식의 모양을 갖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a가 0부터 1 사이일 경우의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2분의 1의 1제곱, 2제곱, 3제곱을 한다면 그 값은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찍힐 거예요. 그쵸? 그래서 1일 때는 1이지만 0일 때는 1이지만 1일 때는 2분의 1, 그 다음에 2일 때는 4분의 1.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2. 그리고 마이너스 2일 경우에는 우리 이제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우리 이 마이너스가 붙으면 역수를 취해준다라고 했죠. 2의 제곱과 똑같으니까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 4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지수함수의 모든 그래프 개형은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렇게 0,1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0,1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그래프 개형이거나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a가 1보다 클 땐 증가함수의 형태가 나오고 0부터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의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정의역, 치역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돼요. 우리 애가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함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 자, 치역은 여러분들 치역 기억나세요? 정의역과 치역. 정의역은 화살을 쏘는 친구고 치역은 화살을 맞는 친구. 이렇게 기억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치역은 요 치역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보시면 x가 0보다 큰 값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써보면 y가 0보다 큰 값만 되죠. 죄송합니다. 0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똑같이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치역 역시 양의 실수 전체가 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좀 빨라졌는데, 제가 원래 천천히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배속을 해서 속도를 좀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고 나긋나긋해서 초반 영상의 해시태그에는 뭐라고 달았더라? ASMR이라고 달았어요. 잘 때 켜놓고 자라고. 네, 잠들어도 좋으니까 잘 때 수학을 제가 꿈속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틀어놓고 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아무튼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a가 1보다 클 때는 함수가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도 커지게 되는데,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증가함수다 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증가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a가 0부터 1 사이일 경우에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은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번호를 좀 매겨볼게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a 값에 상관없이 우리가 a의 0제곱은 항상 얼마가 되죠? 네,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1을 a가 1보다 크던지 0부터 1 사이던지 무조건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중요합니다. 0,1을 항상 지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0,1을 지난다. 자, 이 말이 다시 말하면 y절편이 얼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결국 y절편이 얼마다? 1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점근선 유리함수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함수 값이 어떤 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 같아지진 않지만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a가 1보다 큰 경우나 0부터 1 사이인 경우 모두 x축과 어때요?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점근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점근선이 존재하고, 네, 갑자기 영상을 찍는데 아들이 무섭다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들 영상 업로드를 위해서 제가 저희 아이들은 방치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했냐면, 자, 점근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지수함수의 경우는 a가 1보다 크던지 0부터 1 사이던지 점근선은 x축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x축이라고 쓰고 우리가 표현은 y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문 잠그지 마요. 잠시만요. 또 아들이 찾네요. 알았어. 문 안 잠글게. 네, 문 잠그지 말라고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점근선이 x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성질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수학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프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과 x축, y축 원점 대칭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거를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도 똑같이 대칭을 시킬 수가 있고 평행이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평행이동인데요. 자, 평행이동 먼저 살펴볼게요. 자,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그 말뜻은 우리 x축 방향으로라고 하는 건 좌우가 되겠죠. x축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건 좌우.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면 왼쪽이고요. y축 방향으로는 위아래가 죄송합니다. 위아래. 플러스면 위쪽으로 이동한다, 마이너스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움직인다라는 건 말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y는 fx라는 식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는 x 자리에 x 대신에 x-p, y 자리에 y 대신에 y-p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할게요. 자,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는 얘기는 x 대신에 x 자리에 x-p를 넣는다는 얘기고요. y 자리에 y 대신에 y-q를 대입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q는 f의 x-p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식으로. 자,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x축 대칭. 자, x축 대칭을 하면 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기억나세요? 자, x축 대칭을 하면 우리가 x축 대칭을 하면 y 자리에 뭘 넣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는 어떻게 돼요?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a는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x축 대칭은 위에 있는 그래프를 아래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위로 올린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식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y 자리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래 이제 그래프가 요거라고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비슷하게 y축 대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좌우로 반을 접었을 때 옮겨지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방금 설명한 원리대로 얘기를 하면 x 자리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게 되니까 y는 f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렇게 바뀌게 되고,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의 경우는 x축으로 한번 접고 y축으로 한번 접었을 때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x하고 y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x도 바꿔주고 y도 마이너스 y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이제 평행이동이 아니라 대칭이동이 되겠는데요. 요렇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금 자리가 없는데, 만약에 y는 x의 대칭인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세요. 우리가 함수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역함수를 이야기할 때 할 건데, 자, y는 x의 대칭은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어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역함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요거는 그러면 x는 fy의 형태가 될 겁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칭이동 4개하고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수함수의 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y는 a의 x제곱을 방금 한 원리대로 해보죠. 어떻게 해볼 거냐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x축 방향으로 p만큼 좀 생략해서 쓸게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지수함수는 어떻게 바뀔까요? y 자리에는 y-q, 그 다음에 x 자리에는 x-p 해서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식이 바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x축 대칭 시켜볼게요. x축 대칭이라고 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y는 a의 x제곱, 따라서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이 아빠 되겠죠? 무서워?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둘이 있잖아. 그래도 무서워. 하은이도 무서워하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아빠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잠깐만 나가 있어요. 자, 죄송해요. 자, y축 대칭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네,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바뀐 모양만 알려드릴게요. 하랑아,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안 돼. 잠깐 나가 있어. 아빠가 이것만 찍을게. 자, 마지막으로 요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일 경우에는 우리가 x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데, 요거는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찍고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저 다시 왔어요. 네, 쉽지가 않네요.
자, 지금 지수함수와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가지고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평행이동의 경우는 x자리에 x-p, y자리에 -q, y-q를 대입하고 x축 대칭은 -y, y축 대칭은 -x, 원점 대칭은 x, y 자리에 모두 -x와 -y를 대입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요 그래프들을 보고, 우리 이 그래프는 지금 그릴 수가 있죠.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릴 수가 있고, 이 그래프들을 보고 y는 ax제곱을 어떤 식으로 대칭 이동시키고 평행 이동시켜서 뭐 그래프 개형이 나오겠구나. 거꾸로 요 방향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자, 로그 함수는 이제 y는 로그 a의 x의 형태를 우리가 로그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로그 함수는 뭐의 역함수이냐면,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y는 ax제곱에 x자리에 y자리에 x를 놓고 모양을 변형을 시키면 이 로그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역함수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y는 x의 대칭이다 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로그 함수는 대입해서 구하기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함수를 y는 x의 대칭을 시켜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수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로그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자, 우리 a가 1보다 클 경우는요, a가 1보다 클 경우는 요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y는 로그 a의 x, 여기는 원래 0,1이었던 값이 1,0이 되겠죠. 자, 비슷하게 a가 0부터 1 사이일 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이런 그래프였죠. 자, 이 그래프를 요 y는 x에 대칭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요.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a가 0부터 1 사이일 때 로그 함수가 됩니다. 자, 우리 로그 함수는요, 여러분들 및 조건과 진수 조건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로그 함수의 및 조건과 진수 조건을 잠깐 떠올려 보면,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닌 실수였고요. 그러니까 양의 실수인데 1이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진수 조건, x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요게 바로 우리가 정의역, 치역을 이야기할 때 고스란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가 되고요. 그리고 치역은 반대로 실수 전체가 됩니다. 자, 요 사실은 우리 그 a가 0부터 1 사이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역은 양의 실수 전체가 되고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는 변함이 없어요. a가 1보다 클 때는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감소함수, a가 0부터 1 사이일 때는 x값이 커질 때 y값은 작아지고 있는 감소함수를 그대로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항상 지나는 점이 1,0이 아니라 0,1을 지난다로 바뀌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y절편이 아닌 x절편이 1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범위가 0부터 1 사이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잘못 썼네요. 이거 제가 인터넷 강의를 찍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제가 틀려도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을 해주세요. 말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영상 편집 기술이 아직은 부족해서 이렇게 원테이크로 가거든요. 또 제가 이거를 판서를 안 하고 밑줄 치면서 패드로 수업을 해볼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쓰면서 내려가는 게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써보고 그게 좀 더 집중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요것도 한번 틀리면 20몇 분짜리 영상을 다시 찍어야 돼요. 물론 이제 조금 틀리면 그래서 양해를 부탁하고 그냥 찍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틀릴 때는 여러분들이 언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점근선은 X축이 아닌 Y축이 돼요. Y축이 되고 X는 0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점근선은 X축이 아니라, 계속 실수하네요. Y축이 됩니다. 자, 로그 함수는 우리가 지수 함수의 역함수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A의 범위 1보다 클 때와 0부터 1 사이일 때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한 그래프의 성질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 함수 비슷하게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도 여기 아래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 같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y는 로그 a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y는 로그 a의 x-p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x축 대칭은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 그 다음에 y축 대칭은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기 때문에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x, y 자리에 둘 다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배울 때의 그런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 이후에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 다시 말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그 문제를 풀려면 이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복습하시고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